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제작한 가계부 템플릿의 사용 가이드 영상입니다. 먼저 가계부 시작하기 기본 설정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을 하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기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계부 시작하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수입 지출 일기를 써볼 거예요. 지난달에 내가 어떤 데에다가 어떤 금액을 지출했는지 수입 지출 일기를 한 달 동안 대략적으로 쭉 써봅니다. 저는 보통 가계부를 쓸 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편인데요. 계좌를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또 카드로 거의 지출을 하고요.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서 가계부를 적고 있어요. 여러분도 통장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지난달에 수입 지출 일기를 쭉 적어봅니다. 끝까지 적으셨으면 이제 세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는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작은 글씨로 카테고리 예시를 적어놨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나만의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어 봅니다. 월급은 저는 내 월급, 남편 월급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간식이니까 간식이라고 적어줍니다. 홍기는 외식이니까 외식으로 적어주고 농협저축은 적금은 아니고 비상금 저축을 했으니까 비상금 저축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줄 건데요. 카테고리를 나누기 전에 가계부를 직접 입력하는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력에다가 입력을 할 건데요. 11월 3일에 수입 지출 일기를 쓰려면 해당 날짜를 클릭을 하고 홍게를 먹었음 그러면 세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주실 거거든요. 외식을 했으니까 외식 검색해가지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식비 카테고리이면서 얘는 지출이다.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부 카테고리만 선택을 하시면 카테고리랑 구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실 세부 카테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게를 먹었다 하면은 바로 이거는 외식이야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하기 쉬운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카테고리를 제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게 사용하시기가 더 편리하실 것 같아서 직접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게끔 설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요참에 지난달에 가계부도 한번 적어 보시고 세부 카테고리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를 다 적으셨으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세부 카테고리가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식이다 하면은 요거 한 개만 저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도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요거는 다 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카테고리로 했구나 이렇게 수정할 게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면서 중복된 세부 카테고리만 빼고 체크를 해줍니다. 장보기도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체크를 해주고요. 적금 쓸 거고 회사 회비 그러면 요렇게 체크한 아이들만 여기에 쭉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세부 카테고리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빈칸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쭉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빈칸도 다 삭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세부 카테고리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 카테고리에 다시 내 카테고리를, 이 큰 카테고리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 연결을 해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세부 카테고리만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카테고리는 연결이 됩니다. 간식은 식비이기 때문에 식비, 건강보험은 보험 카테고리로 넣어주고요. 내 월급은 월급.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보면서 세부 카테고리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여기 없다 하시면은 새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새로 만든 카테고리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부 카테고리에 카테고리를 다 연결을 해주셨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제 세부 카테고리를 한번 직접 선택을 해볼 건데요. 내 수입 지출 일기에 내가 만든 세부 카테고리를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세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면 이따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수입, 지출, 저축 이 레포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뭐 생활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내 고정지출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좀 지루하지만 세부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줍니다. 편의점은 간식이었으니까 간혹 내가 요거를 어떤 세부 카테고리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걸로 세부 카테고리가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편리하고요. 이렇게 같은 세부 카테고리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은 이렇게 건강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파랗게 블럭이 생기는데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드래그해서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를 한 번씩 다 연결을 해 보았으면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음으로는 구분을 연결해 줄 건데요. 구분은 고정 지출과 지출, 고정 수입과 추가 수입, 고정 저축과 추가 저축 이렇게 고정인 것과 고정이 아닌 것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콘텐츠 구독은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고정 지출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상여금은 추가 수입이니까 수입 추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인 것과 고정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분도 다 연결을 해주셨으면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제 고정 지출과 고정 지출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연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 지출과 고정 저축만 지금 필터링이 되어 있어요. 필터를 보시면 고정 지출, 고정 저축 요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똑같이 내역과 금액을 드래그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칸은 다 지워주세요. 드래그해서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체일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체일이 없으면 옵션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추가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 날짜 순으로 되어 있으면 정렬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은 조정이 가능한 고정 지출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적금이나 보험 이런 거는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넷플릭스 이렇게 내가 끊을 수도 있고 다시 볼 수도 있는 이런 아이들은 구독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로 나가는 아이들은 다 자동이체 체크를 해주시고요. 내가 수동으로 일정한 날짜에 이체를 한다 하시면 비워두시면 돼요. 꼭 필요한지도 나중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출을 체크하고 목표 생활비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나의 수입 일기 중에서 지금 고정 지출을 제외한 지출만 필터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일기 중에서 월 평균 생활비를 구하는 데 필요 없는 일회성 지출 내역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난달에만 단풍놀이를 가느라 홍게를 먹었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이 정도 간식은 먹어야 해. 이런 거는 체크를 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가 안 된 내용만 오른쪽에 보시면 합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생활비면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출 이벤트를 적으실 건데요. 요거는 명절이라든지 생일과 같이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를 적어주시면 돼요. 신정에
부모님 용돈이나 이런 아이들 세뱃돈 같은 게 뭐 3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1월 달이기 때문에 1월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2월 달에는 내 생일이 있다. 내 생일날 한 20만 원 정도 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포트를 쓰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고요. 위에서 입력한 값대로 고정 수입은 이 정도고 추가 수입은 이 정도였고 고정 지출은 이 정도 나가고 생활비는 이 정도 나갔고 이런 고정 저축과 또 추가 저축 이런 금액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한 이 위에서 파악한 생활비 그리고 이 아래에서 파악한 수입 지출 저축 내역 이것들을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월 수입이 어느 정도이고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된다. 그리고 고정 지출 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 고정 지출이 나가네. 고정 저축은 자동이체로 나가는 저축이 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50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 생활비는 이 정도 쓸 거다. 그러면은 뭐 넉넉하게 한 50만 원 정도 쓸 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 이벤트 합계는 여기 합계가 나오거든요. 1년에 한 이 정도 지출 이벤트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한 달 수입에서 고정 지출과 고정 저축을 빼면 125만 원 정도 남는구나. 여기에서 생활비를 빼면 75만 원 정도 내가 남으니까 비상금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거를 다 저축을 하면 1년에 900만 원 정도 모아지네.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올해 이벤트로 지출될 예산 금액, 또 고정저축으로 모아지는 금액.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할지 대략적으로 목표 금액이 설정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참고로 이따가 목표 금액도 세워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지금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있는 정기저축 계좌의 정보를 입력해서 현재 자산의 잔액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계좌 이름을 다 적어주시고 저축 종류, 연금인지, 적금인지, 청약인지, 예금인지 이 중에 없으면 추가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납입 주기는 매월 납입을 하는지, 거치를 하는지, 이체일은 언젠지, 또 월 납입 금액은 얼마인지 이 예금의 경우에는 거치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좌의 시작일과 만기일, 가입 기간 적어주시면 되고요.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 만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잔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회차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뭐 연금 같은 거를 첫 달에 2번 불입을 했다 그러면 잔액이 안 맞으실 수 있죠. 이럴 때는 잔액 조정에다가 차이 금액을 입금을 해주시면 잔액이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잔액까지 적금 내가 총 얼마를 들고 있구나 파악이 되었으면 내 자산 현황을 여기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뭐 월세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자산, 적금, 예금, 청약 이런 거를 쭉 모두 다 적어주실 건데요. 여기에 카테고리가 없으시면 추가를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인지 청약 같은 것도 뭐 낄 수 있는 그런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계산되어 있는 잔액을 참고를 해서 시작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목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지출 계좌를 입력할 건데요. 요 주계좌 행에다 계좌 이름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가계부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계좌를 2개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 계좌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이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은 모두 끝이 났어요.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으면은 요 밑에 가계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설정이 끝났으면 대시보드로 나가서 이렇게 빈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 설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이번 달 가계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글로 된 땡땡월 가계부가 나옵니다. 이 땡땡월을 지금 현재 월로 바꿔주세요.
11월이다. 그러면 11월 가계부. 그리고 토글을 열어주면 여기 이번 달 가계부를 쓸 수 있는 템플릿 양식이 나와요. 요거는 저희가 기본 설정에서 설정을 해놓은 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토글을 열어서 날짜를 변경을 해줄 건데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땡땡월로 되어 있죠. 요거를 현재 2021년 11월 이런 식으로 모두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게 다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다 바꾸셨으면 얘네들은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요. 토글을 접어놓고 사용해주세요. 지출 이벤트는 필터가 이번 달로 필터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인 지출 이벤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는 계좌의 잔액과 요거는 저축률이에요. 이 계좌의 수입 대비해서 얼마의 저축을 했는지 저축률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회색 박스에 보면 이 카테고리별 지출 모음으로 카테고리를 꺼내 놓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안내에 따라서 얘를 끌어서 이렇게 끌어서 카테고리별 지출 모음으로 쏙 넣어줍니다. 여기 토글을 열어보면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데요. 얘를 인라인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인라인으로 전환. 그럼 이렇게 페이지가 인라인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요거는 요 카테고리별로 내가 얼마의 금액을 지출을 했는지가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다음 달 가계부를 새로 생성을 했을 때 요거를 보고 아, 내가 이번 달에는 요 정도 쓰겠구나 하고 예산을 세워보실 수가 있어서 카테고리별 지출 모음을 일부러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쓸 때는 요 수입 지출일기 토글을 열어서 가계부를 쓰시면 되는데요. 캘린더에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표에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캘린더에서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주계좌 자동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설정해 놓은 주계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내가 쓸 날짜를 눌러주시면 날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아까 주계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혹시 다른 계좌면은 다른 계좌의 지출 내역이다 하면 얘를 삭제를 해주고 추가 계좌를 선택을 해주시면 아까 추가했던 계좌에도 내역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주계좌에다가 내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마트 가서 장을 봤다. 그러면 이마트 적어주시고 세부 카테고리 저희가 설정해 놓은 세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장보기 그리고 금액은 10만원 지출에 자동으로 금액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게 만약에 특이한 지출이었다. 동생이 놀러 왔다. 이렇게 특이한 지출이었을 경우에는 메모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출일기는 작성이 된 거고요. 이 아래 템플릿에 보시면 혹시 아이콘을 넣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누르기만 하면 아이콘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쓰시면 되시고 혹시 이 아이콘 말고 나는 다른 아이콘을 쓰고 싶다 하시면 점 3개를 누르시고 이 아이콘을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이걸 눌러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아이콘으로 변경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고 어디에 썼고 얼마를 썼는지가 달력에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에 지출을 썼으니까 고정지출을 한번 써볼게요. 고정지출은 정보험이다. 그러면은 내역을 입력을 해주고요. 세부 카테고리는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희가 고정비 리스트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자동으로 10만원이 입력이 되고요. 혹시 금액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변경된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변경된 금액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수입을 입력을 해볼 건데요. 월급을 탔다. 그러면 세부 카테고리에 월급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금액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넣고 싶으면 아이콘을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저축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도 마찬가지로 세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고정비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금을 선택해 주시면 금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이것도 아이콘을 입력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축 아이콘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출, 수입, 저축 모두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셨죠. 그리고 처음에 계좌 잔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항목을 추가를 하시고 전월 잔액, 세부 카테고리는 전월 잔액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10만원이었으면 10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캘린더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표에서 입력을 하실 때는 요거는 주계좌가 자동으로 나오고 오늘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주계좌가 나오고 날짜가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역을 적어주시고 이마트 세부 카테고리 설정해 주시고 금액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 계좌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여기서 입력을 하고 계좌를 변경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리스트에는 사라지게 돼요. 여기는 주계좌가 필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시니까 이 계좌 선택을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이렇게 추가 계좌도 리스트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입력하기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 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전체 리스트를 보실 수도 있고 이 표에서 입력하실 때 날짜를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다 적으신 다음에 날짜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날짜를 변경하시면 오늘날이 아니면 이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전체 리스트에서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캘린더에서 입력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주간 지출 금액을 보실 수가 있어요. 토글을 열어보시면 내역도 나오고요. 이거는 고정 지출을 포함한 주간 지출 금액, 총 지출 금액이 나타납니다. 접어두시면 주별로 지출 금액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정비인데요. 고정비는 이번 달에 나가는 고정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금액이 변동되는 고정비는 그 달에 나가는 고정비를 변경을 해주시면 더 사용하시기 편리해요. 그리고 이체가 된 것은 체크가 되고 이 날짜 기준으로 날짜가 지나면은 이체가 된 것에 체크가 되고요. 저희가 아까 자동이체와 자동이체가 아닌 것을 구분을 해두었잖아요. 자동이체가 아닌 거는 요 수입 지출 일기를 쓰실 때 이렇게 고정비에서 우리가 불러오게 되잖아요. 고정비에서 불러온 내역은 이체가 된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체 예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체일이 지나지 않은 고정지출이나 요 항머시기의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아닌데 지금 이 내역에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체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자동이체면 지금 1일이 지난 날짜이기 때문에 이체가 된 걸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자동이체가 아니면 이 수입 지출 일기에 이 내용이 불러와야만 이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체가 안 된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체 일별 합계는 이체 일별로 총 얼마의 지출이 나가는지 합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카테고리별로 지출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출, 수입, 저축별로 보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 카테고리 보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요 카테고리를 보시고 세부 카테고리의 보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사용하시기 편리해요. 지금 요거는 필터가 식비가 필터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출 내역을 보면 식비가 15만원인데 뭐에 15만원이 나왔나, 장보기가 15만원이고 뭐 외식은 얼마고 간식은 얼마다, 이렇게 세부 내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보기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세부 내역을 보기가 더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를 추가로 보기 설정을 하는 방법은 요거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용돈을 개인 용돈 보기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개인 용돈을 만들어 주시고 필터를 개인 용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 용돈의 세부 카테고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문화 여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거를 또 복제를 하시고, 복제를 하신 다음에 이 사본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점 3개를 눌러서 문화 여가, 그리고 여기에 필터를 문화 여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화 여가도 세부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여기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 양식에만 적용이 되고 다음 달에 템플릿을 만들면 요거를 또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수정을 하실 때 이 가계부 만들기에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템플릿 양식을 바꿔 주셔야 돼요. 이 보기 있죠? 요거를 이 옆에 지출 카테고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설정해 놓으신 모든 카테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서 요거를 복제해서 이름을 변경하시고 생활의 필터는 생활로, 이런 식으로 생활 보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한번 해두시면은 템플릿 버튼을 닫고 다음 달 가계부를 만들었을 때 계속 카테고리별로 보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가계부를 적으면 월말 결산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입, 지출, 저축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계좌별로 저축률이 얼마인지, 또 특이사항이 있는 메모를 불러오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여기에다가 리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적금은 50만원을 했고, 청약은 이번 달에 또 10만원을 넣었고, 이번 달에는 비상금을 10만원을 저축을 했고, 이런 식으로 늘어난 금액을 적어주시면 자산 증가액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이 끝나면 이거를 접어서 끌어서 22년 가계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번 달 가계부를 템플릿 버튼을 눌러서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 옆에 메뉴들만 한 번씩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현황은 우리가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잔액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목표 금액을 설정해 놓으시면 목표 달성률도 보실 수가 있어요. 4만 프로를 달성했네요. 그리고 월별 자산 증가액은 아까 대시보드에서 입력해 놓은 금액들이 여기에서도 보여지게 되는데요. 월별로 얼마나 자산이 증가했는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저축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세팅을 할 때 다 입력을 해 놓은 거라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저축이 새로 생기면은 새로 만들기를 해서 새로 생긴 저축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지를 했다면 해지에 체크를 하시면 이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진 리스트는 전체 리스트에서 다시 다 보실 수는 있어요. 해지가 되지 않은 계좌들만 계좌 관리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는 저희가 아까 다 입력을 해놓은 값들이고 아래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현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잔액은 얼마고 총 합계는 얼마인지, 만기 원금은 얼마인지, 또 만기 회차 대비해서 지금 몇 회까지 납입이 됐는지, 디데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납입 주기가 매우 어린 저축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30만 원씩 내가 저축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저축 종류별로 얼마씩 예금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지출 이벤트 관리인데요. 지출 이벤트는 저희가 다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때에는 이 지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 이벤트를 사용을 안 하게 될 때에는 숨김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벤트 날이 되었을 때 이벤트에 들어가서 세부 내역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벤트가 있는 상태에서 세부 내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체크리스트는 이때 뭐 챙길 거 체크리스트를 적어주셔도 되고, 이때 메모할 게 있으시면은 정의 뭐 누구누구 세뱃돈 줘야 함,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실제로 지출 이벤트가 생성이 되었을 때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실제 지출한 날짜도 적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이 괄호를 누르시면 다시 뒤로 가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드시면 이 이벤트에 지출된 금액들을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이렇게 해서 쭉 적어주시면 지출 이벤트 상세 합계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쭉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 신정 때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요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내역들은 다 바깥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지출 이벤트 상세 내역을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출 이벤트를 월별로 보실 수도 있어요. 지출 이벤트별로 지출 한계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벤트 지출이 얼마를 지출했는지도 추적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템플릿 관리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템플릿을 다 설정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세부 카테고리를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연결해 주시고 여기 구분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다음은 템플릿의 고정 지출을 수정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고정비가 추가로 되게 되면은 추가 고정비를 입력을 해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여기 그대로 템플릿이 복제가 됩니다. 조정 가능한 고정 지출은 꼭 필요한지 한 번씩 점검도 해보세요. 주계좌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이 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 삭제는 하지 마시고 변경만 해주세요. 이 모든 내용은 이 가계부 시작하기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번 달 가계부 만들기 템플릿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매월 가계부를 생성해서 가계부를 써주시면 됩니다.